저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과연 그럴까? 그게 답이야? 하는 생각을 정말 쉬지 않고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마이크를 켰어요.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이야 라거나 약육강식의 세상 같은 이야기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정말 정글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 개그맨 김병만이 출연했던 정글의 법칙도 사실은 연출로 만든 오락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이 세상은 정글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요. 비유적 표현이고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건 당신이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그런 거겠죠 하게 됩니다. 약육강식? 글쎄요. 세상이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야만인도 아니고 그 약육강식이라는 표현도 저에게는 참 무식한 소리로 들립니다. 세상이 그만큼 각박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조용조용 얌전하게 말을 하면 안 먹히니까 세게 아주 자극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들에게 자기의 말을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어릴 적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 참 싫었습니다. 그 어른들의 참견질도 정말 듣기 싫었고요. 아는 척하는 소리들은 더 듣기 싫었죠. 항상 속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정말이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에게는 그야말로 어른들이 쥐레밭이고 가시밭길이고 정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소리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내 안에 나의 생각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듣게 된 그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사실 우리들이 배워온 거의 모든 지식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또 서양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천주교와 관련이 있죠. 사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천주교와 기독교의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받아먹은 셈입니다. 그 시절에는 서구 사회가 우리들에겐 로망이었죠. 정말 발달된 선진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돈벌이가 전통의 것에서 나오기 좀 힘들었고 오히려 서구 사회를 향한 것에서 엄청난 돈과 기회가 있었으니까 우리들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저항이라는 게 당랑철거 사마귀가 수레를 막겠다고 덤벼드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신봉하던 우리에게 그런데 좀 희한한 게 있었어요. 신을 믿는다는 거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도 우리나라 곳곳의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갔죠. 이 과학과 신앙은 정말이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인데도 우리들의 무조건적인 신앙이 저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처럼 우여곡절 끝에 불교, 그 중에서도 천태종 구인사와 저는 인연이 됐습니다. 이 구인사라는 곳이 참 독특해요. 전통 불교와는 좀 다른 곳이었죠. 자기 인생을 걸고 깨달음을 향해 출가를 하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이 보통 절이었다면은 구인사는 신도들도 선방에 앉아서 연불참선을 하는 아주 독특한 종풍이 있는 곳이라서 승속의 구분이 없이 공부하는 아주 특이한 곳이었죠. 제가 그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비로소 제대로 접하게 되었던 게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구인사의 도력 자랑이 대부분이었지만 말이죠.
돈을 훔쳐갔다가 화장실에서 발이 묶여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스님께 붙들렸다는 이야기부터 축지를 쓰시는 저 남쪽 어딘가의 신도 회장님 이야기까지 그 여름 겨울로 있는 한 달 안거 기간이 되면 지금은 그 대조사전 자리가 있는 도소람에 공부하시던 아저씨들 사이에서 그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과학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저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끄는 인생이었나 봅니다. 지금의 저를 만드는 가장 큰 변곡점이었으니까요. 아닌가? 제가 머리를 다쳐서 죽다 살아난 것이 변곡점이었겠군요. 결국 그 덕분에 구인사와 인연이 됐으니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남북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죠. 그러고 보니까 직접적으로 몸으로 두들겨 맞는 일은 그래도 20대를 넘기면서 점점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그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도 살아날 수 있게 된 건 사실 양방의학 덕분입니다. 결국엔 수술이었죠. 그런데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가 깊어지면서 알게 된 건 의사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요즘에 국경 없는 의사회 광고를 보면 마치 자기들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이 자연의 법칙을 알고 나면 참 그런 건방진 소리 못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죠. 아마도 그 의료보험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 점점 의사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의사를 만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죠. 일단은 의료비가 비쌌고요. 그래서 돈이 무서워서 병원 가는 일이 그 병원 문턱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이 만들어지고 전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덕분에 병원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참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점점 더 병원에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환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심지어는 그 병원을 쇼핑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의사는 환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인가부터 손님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돈벌이가 되는 학과는 의사들이 몰리고 사람을 살리는 학과에는 점점 의사들이 줄어들죠.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들이 의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의대는 돈벌이 좋은 학과로 변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부모들이 자식 고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 점점 더 아이들 인생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면서 자식을 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은 참 거지 같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현명해 보이지도 않아요. 게다가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겠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일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 참 많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지도 믿지도 않아요. 아마도 교회 목사가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당신을 보면 과연 교회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신앙 간증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연예인 마케팅을 하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으면 저렇게 됐겠나 싶어지지,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거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니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고 또 누군가 스님이 됐다고 그러는데 참 그게 그래요. 저는요, 누가 됐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나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나 이게 좀 본보기처럼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게 된 게 아마 그 당신 딸이 암으로 죽게 됐을 때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것 때문에 비록 당신의 딸이 죽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 없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걸 종교에서 팔아먹는 걸 보면서 참 한 인간의 아픔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냐 하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더 정내미가 떨어지지, 좀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아버지와 반목했던 거는 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다가 나조차 행복해질 길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나처럼 살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아니, 못하는 거죠. 다만 살아가면서 저도 제 아버지 어머니께 배웠던 것 가운데서 그래도 이건 그분들의 인생 정수라고 느꼈던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내가 배운 세상을 보는 그 정수 같은 것들을 이야기는 해줍니다. 그런 건 어디 가서 배울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일 테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언제나 그 책상 앞에 앉아 계셨던 아버지,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공부를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더 강하게 남아있죠. 그 덕분에 저도 늘 책상 앞에 앉아있고 모르는 것,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고 배웁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이 필요하면 알아서 책상 앞에 앉고 공부를 할 겁니다. 저는 가르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듣고 알아서 챙겨 먹고 알아서 공부하고 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걸을 때 가급적이면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나 누군가가 나의 걸음걸이를 보고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빈 구석도 많고 또 어처구니 없는 짓들도 많이 하고요. 고집불통의 구석도 있고 그럽니다. 그저 저는 노력을 할 뿐이죠. 저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며칠 전에 그 엔도헬스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텐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한 작은 회사가 미국에 있는 투자 전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든 상품은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건강에 관련된 앱 프로그램이에요. 특히나 이게 당뇨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건강관리를 게임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도박.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셨을래나?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했어요. 재미가 있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 창업자가 원래 의사였는데 지금은 개발자가 돼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질을 할 때 가장 답답했던 게 환자가 자기 생활의 습관을 바꿔야만 병이 낫는데 원래가 그 환자들이 의사 말을 더럽게 안 듣죠.
병이 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의사질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날 놈은 지가 와서 알아서 낫고 가고요. 안 날 놈은 뭘 어떻게 해줘도 안 낫더라는 거였어요. 물론 의사는 환자를 가리지 않고 나아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의사의 실력이고 의사의 원력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제가 도력이 높아지고 원력이 세지고 그래서 의사로서의 실력이 좋아져도요. 잠시 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냥 그대로 살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낫게 해줘도 재발을 한다거나 이 병이 이렇게 깊게 잠복을 해 있다가 다른 문제들과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병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기껏 병을 고쳐줬더니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지 않나. 차라리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으면 밖에 돌아다니다가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싶은 거죠. 보통은 이게 그거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동양의 의사들에게는 병이란 단칼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살살 달래서 자기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라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과연 이 말을 이해하는 의사가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건 굳이 더 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애를 쓴다는 게 사치죠. 이게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는 걸 애쓴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슬프고요. 지금은 말초적인 언어로 사람의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가르친다는 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배워지지 않는데 자꾸만 뭘 가르친대요. 우리들은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에 반응을 하면서 저절로 만들어져 가는 식으로 진화 발전을 합니다. 어느 하나의 이론, 어느 하나의 논리, 어느 하나의 생각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가 자기 인생에 나타나는 뭔가에 반응을 하면서 각자 자기의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소위 트렌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자랄 때만 해도 뭔가 없던 나라라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들어오면 그것이 그냥 마냥 신기해서 그걸 따라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걸 모방이라고 불렀고 짝퉁이라고 했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어요. 더 이상 따라할 뭔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과 저것을 섞어보고 이것과 저것을 뒤집어서 붙여보기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무언가에 우리들이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트렌드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다고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가 선도를 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 트렌드거나 유행이거나 패션이거나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대단한 오산일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배움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라는 이름도 그래요. 언젠가 어떤 도인이 이 종교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이 세상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곳이 종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들의 신앙이 종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최고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런 가르침을 줄 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나 예수는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현대사회에 맞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 전부는 요즘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면 안 먹힐 테니까 전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걸어놓고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되는 걸 애쓴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간절하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경직이 되고 경직이 되면 움직임이 원활해지지 않고 결국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따르질 못하게 되죠. 이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무수하게 듣는 소리들일 겁니다. 그래서 시합 전에는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이유가 이 몸이 경직되는 걸 막기 위해서고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것들에 도입을 해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그리고 뭔가를 이루려면 수없이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실전에서도 충분히 몸이 풀려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이지 하늘이 작정하고 그 시기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는 정말이지 운이 따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운이 따르지 않는 걸 숱하게 봤을 테니까요. 분명 자기보다 잘하고 실력이 있음에도 자기처럼 일이 우연처럼 술술 풀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이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 자기 자신은 모르겠지만 이미 이전 생에서부터 쌓았던 것이 있어서 지금 이번 생에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거저 공짜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죠.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알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괴로움 속을 헤매일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너와 나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인생 역시 달라서 같은 형태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만 누군가가 해줘도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롭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우고 버리라는 가르침을 따르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요, 그걸 믿으며 살아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순간에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사는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은 이 세상에 없고요. 불경에 적힌 대로 사는 불교도인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교과서로 뭔가를 배우지만 그 교과서대로 사는 사람이 없죠.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해서 살고 있지만 법대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얼굴이 다른 이유가 각자 자신이 지은 그 업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업력에 따라서 얼굴 생김과 재능과 재주와 부모와 태어나는 나라 같은 것들이 점지받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들이 모여서 이 환경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호흡의 길이가 달라요. 인생의 순서도 다르고요. 주어진 사명도 다 다릅니다.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 왜 억지로 똑같은 짓을 하고 살려고 하는지요. 인간의 경쟁은
이 착각이 만들어낸 억지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경쟁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얼굴 모양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 둔 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든 겁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면 우리 모두는 더불어 같이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은 만들어 뒀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더 어렵고 멀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나에게 갖다 줍니다. 이 발이 없는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니까요.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잘 살펴보면 이런 규칙들과 법칙들이 저절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 이 거인이란 시대적인 흐름을 탄 업종이나 그리고 또 그 업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 같은 걸 말합니다. 그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인 흐름에 올라타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순탄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들의 소명은 공인입니다. 공인의 시대라는 거죠. 왜 공인이냐? 우리의 삶이 공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세기엔 우리 모두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 반경이 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들은 전 세계인들이 만든 지식 정보를 받아먹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에는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희생한 덕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혁명의 시기에 눈먼 총칼에 죽어간 정말 이름 없는 어느 시민의 희생 덕분에 만들어진 것도 있으며, 또 지구는 둥글다고 소리친 갈릴레오의 외침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지구별에서 태어났다가 죽어간 모든 인류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의 조상들의 희생과 노고와 피와 눈물과 땀을, 그 얼을 오늘에 되살려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시대가, 우리들의 환경이 딱 그 상태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아는 건 전 인류에서 딱 우리들 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 세대들만 이것을 배우고 익혔죠. 이 말은 우리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올라타야지, 이 흐름을 역행하게 되면 정말이지 곤란함을 겪게 된다는 거죠.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는 말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공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에 개인적인 사인으로 살게 되면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왜 우리들은 자기만 아는 개인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말이죠.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공인으로 살 수 있게끔. 그 시스템대로 살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에 이르고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할 수는 없을 테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으면서 잘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내가 잘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처음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잘하게 되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식은 거겠죠.
잘하기 위해선 이 공이 필요로 한데 그 공은 좋아하지 않으면 쌓을 수가 없거든요. 좋아하는 걸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시간을 쌓으면 잘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밥을 빌어먹고 사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꾸만 본질을 흔들어서 이것과 저것을 섞으려고 하니까 말이 어지러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건 그냥 내 만족의 문제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과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세요. 자기 만족의 문제는 하면서 이미 포함시키고 있을 테니까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끌고 가고 성과를 내고 하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 좋으니까 만족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러나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내가 별도의 노력을 따로 해야 되는 영역일 거예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춤을 좋아하는 우리 집 작은 아이에게 해줬던 얘기인데 저는 그 춤을 좋아해서 춤을 추는 것과 이 춤을 퍼포먼스로 하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춤 동작을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완성해 가는 건 뭐 그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무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그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간다면 사람들과 교감하고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는 그 춤 퍼포먼스는 의미가 있나요? 이건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고민의 영역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이 참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춤도 그저 그렇고요. 퍼포먼스도 그저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 줘요. 나는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도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질 않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무대에 올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춤이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니까 이걸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하면서 춤이 어떻고 퍼포먼스가 어떻고 하는 소리를 했던 거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욕망은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것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돈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됐으면 하는 거죠. 이 본질을 따져보면 내 속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본질은 따지지 않고 자꾸 겉껍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말이 뱅뱅 도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든 자기가 잘하는 일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이 뭐냐는 건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결국 하나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컵을 만들면 컵을 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춤을 춘다면 그 춤을 보는 사람, 즐기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추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공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 일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내 삶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 모두는 아주 당연하게 공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